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은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를 준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자료도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수익으로도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간단하게 저의 다짐이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고리타분한 투자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지금 강의해드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엘리어트 파동, 뭐 주글라 파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투자 서적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실전 매매로 바로 이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보다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까? 자, 예전에 이제 웹툰 설명할 때에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데이터보다는 여러분들이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한쪽 섹터씩 모두 한 번씩 강의를 좀 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산업별로 각각 가지고 있는 또 특장점들이 굉장히 딱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통계 자료에서도 어떤 것들만 우리가 추적을 하면 좋은 이런 결론을 내갈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좀 강의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투자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이러한 매매 방법 그리고 저의 투자 철학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 내가 조금 더 뭐 바꿔볼 수 있는 부분들은 변화를 한번 줘보고 나한테 또 맞는 방법대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볼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볼링을 한 손으로 굴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때요? 투핸드, 이렇게 두 손을 활용해서 던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정확하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나에게 제일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대다수의 매매에 관련된 부분들은 뭡니까? 투자는 결론적으로 조금 개인 투자자, 즉 우리가 직장인 자영업자들한테 좀 맞게 그러니까 워낙에 평소에 바쁘시고 당연히 본업에 충실하셔야 되는 분들이 정말 이 휴대폰만 붙잡고서 언제 매매가 나올까 이런 것만 진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때요? 남들이 뭐 급등 나오고 막 움직임 심각할 때에는 저희는 별로 신경 안 쓰죠. 하다못해 저점 딱 잡아놓고 본인들이 이제 막 뭐 뉴스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정말 급등 급락 반복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매도 관련된 부분만 한번 신경 쓰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성향별로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주도주 섹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도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선뉴스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뉴스 매매 잘 하셔서 복합적으로 물론 활용하셔도 좋고요. 혹은 내가 한 가지 방법만 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여러분들 것으로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 사실 너무나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짧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강의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매일매일 이런 이슈를 설명을 다 해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뉴스 언론에서 너무 좀 잘못 다뤘네 싶은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좀 정확한 해석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한다?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그래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사실 대다수가 수익을 많이 생각하세요. 수익. 이것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 수익만 쫓습니다. 그죠? 수익만 쫓아요.
자, 그런데 수익만 쫓으실 게 아니라 리스크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저울을 정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딱 절반 이렇게 딱 하셔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정말 딱 수평 저울처럼 딱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왼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성을 지금 쫓고 계시다면 오른손으로는 뭘 해야 돼요? 리스크를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시면서 전략들을 짜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어쨌든 노란 톡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선뉴스 뭔가요? 아, 이달의 선뉴스 뭔가요? 진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자, 그 선뉴스 별표 3개 강도까지는 다 공개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어서 들어오셔서 선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혹은 아, 이달의 선뉴스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다시 한번 체감하시면서 매매로 연결을 시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거기에 대한 시장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관심 종목 그리고 제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교육들까지도 같이 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의 전공법으로 가급적이면 최적의 방법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쉽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들도 진짜 많이 듣습니다. 저랑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일수록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실 때마다 저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얻고자 저도 열심히 교육을 해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또 호응도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좀 받아가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라도 남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주제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미 급등 나온 섹터 테마여서 제가 조금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자,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였지만 급등했다 확 급락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서서히 또 기회 포착하셨던 분들은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듯이 지금 사실 XR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취하셔야 되는 전략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의 종목별로 또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 이런 게 XR 시장이구나. 어려운 거 아니구나. 다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기회 XR 시장 탑픽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탑픽이 될지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XR 뭘까요? 막 주식시장에서 떠들어요. 그죠? 뉴스에서도 뭐 XR, 뭐 VR, 뭐 그죠? AR 뭐야? AR은 뭐고 VR은 뭐고 XR은 뭐야? 자, 전반적으로 걱정하실 게 없어요. 자, 한 가지로 딱 말씀드릴게요. 자,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를 모두 다 합친 거를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거를 XR이라고 합니다. 그죠? 혼합현실까지 다 합쳐서 이 모든 것들을 XR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VR, AR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전체 그 틀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XR, 요것만 이제 쫓아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씀 드려요. 어차피 다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조금씩 특장점이 다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XR 기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한 가지로 이렇게 딱 우리가 한 대로 묶은 거예요. 묶었기 때문에 그 묶은 그런 부분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실제로 여기서 보게 되면 확장현실은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초실감형 기술 및 서비스, 확장현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다. 똑같은 얘기예요. 백과사전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XR은 그런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뭐 XR 기기가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이상한 안경 같은 거 딱 하나 끼고서 그죠? 이렇게 그 소파 같은 데 누워갖고 이렇게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아니면 혹은 어때요? 뭐 게임기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안경 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 볼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가장 빨리 출시해서 지금
시장화에 가장 앞선 기업이 바로 메타라는 기업이에요.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구 페이스북. 그죠? 페이스북은 아시죠? 그게 이제 사명이 메타로 변경됐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되게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가장 먼저 선점을 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 1등 하는 업체가 메타라는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XR기기 시장의 히스토리를 좀 보게 되면 좀 사실 재밌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 할 때 누가 먼저 많이 뛰어드냐면 삼성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삼성이 원래 제일 좋아해 이런 거. 뭐 1등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5G 누가 1등이에요? 전 세계? 삼성이 1등이에요.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1등이라는 그 수식어에 대해서 삼성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 집중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번에 AI 폰도 마찬가지지만 갤럭시 S24 이번에 출시되는 거. AI 폰도 전 세계 최초 출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1등 수식어, 1호 수식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이 삼성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XR기기 쪽에서는 삼성이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어요. 자,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 뭐 조그맣게 나왔던 그런 곳 있지만 대량 생산 체제를 실제로 갖춰서 나온 건 메타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메타가 오큘러스라는 제품을 최초로 출시를 했어요. 언제?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메타가 출시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막 적자가 엄청나게 크게 나서 이 메타가 지금 뭐 흔들린다. 메타가 지금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정말 서서하게 돌았던 때가 이때입니다. 페이스북 매출 안 나와 막 이러다 보니까 오큘러스 완전 망가져. 매출 뭐 흥행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고생을 했었던 시기예요. 실제로. 어쨌든 그때 이렇게 신제품을 출시를 해서 가장 먼저 업계 이제 파이오니어라고 하죠. 파이오니어로서 뛰어들게 된 계기가 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애플과 삼성은 사실 그 뒤에 이어서 우리 너무 늦었나 보다. 서서히 한번 해볼까 하면서 2021년도에 출시설까지 돌긴 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무기한 연기됩니다. 왜? 왜가 중요하겠지, 이유. 왜? 기술력이 딸려서? 그렇진 않아요. 기술력이 딸린 부분보다는 뭐예요? 사실상 시장성이 지금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만약에 지금 XR기기를 만약에 내가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뭐가 있어야겠어요? 콘텐츠. 그죠? 뭔가 이걸 꼈을 때 재미난 뭔가 우리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벌어져야만 가능한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닌텐도로도 할 수 있는 볼링 게임을 이거 하나 낀다고 뭔가 더 리얼할 것 같진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의 부재가 제일 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가 이제 추후에 출시한 품목인 메타 퀘스트를 통해서 시장에서 계속 독주를 했었죠. 결론적으로 이쪽이 싹 다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싹 전체 시장을 잠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매출의 겨우 2%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크지가 않죠. 그죠? 물론 앞으로 2025년, 2023년도 제가 뒤이어서 이제 정말 그 표로 딱 정확하게 여러분들 눈으로 확 확인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릴 건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 매출액은 지금 작으나 앞으로는 엄청나게 키울 거야 라고 지금 마크 주커버그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래도 앞으로 여기가 굉장히 커질 만한 시장인 것은 사실이구나. 그죠? 가장 빠르잖아요. 가장 사실 두뇌도 명석하고 제일 똑똑하고 뭔가 온갖 엘리트들을 다 모아놓은 집단들이 그런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런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2024년도, 물론 2023년도부터 좀 얘기가 나왔어요. 2024년도에 출시를 할 건데 아마 뭐 3월 달, 5월 달, 뭐 7월 달까지 막 얘기가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애플이 1월 달에 뭐라고 그러냐면 비전 프로를 2월 달에 출시할게 라고 긴급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메타라는 기업은 사실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 아니에요. 자, 페이스북 같은 거, 그죠? 이런 플랫폼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던 소셜 네트워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던 회사가 이런 기기를 만드니까 지금은 좀 뭔가 아닌데? 시장이 좀 커질 리도 없겠는데? 라고 했는데 자, 애플이 원래 조금 느려요.
애플이 원래 느립니다. 왜 그래요? 실제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가? 폴더블이 있어요, 애플? 없어요. 중국에도 나온 폴더블이 애플에 없어요. 이거 기술력 딸려서 못 만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추후에 이제 버전을 통해서 뭔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전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들이 있겠죠. 폴더블을 만들면서 뭐 힌지 부분이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남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삼성이 만드는 것들도 보고 중국이 만드는 것들도 보고 이런 제품력도 보고 이것보다도 우리 애플이 출시하면 훨씬 더 완벽합니다. 라고 이렇게 짜잔 하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 결론적으로 지금 애플이 비전 프로 이 XR 기기는 삼성보다도 먼저 출시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늦었다. 애플 뛰어들었다. 시장 커지나 보다. 삼성, LG, 소니가 갑자기 XR 기기를 출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연내, LG도 지금 연내 얘기가 나와요. 똑같습니다. 지금 LG와 삼성은 연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좀 미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연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만큼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진화되고 성숙되고 이런 성장으로 가는 그림을 좀 그려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즉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다? 애플, 삼성, LG, 소니와 같은 정말 글로벌 회사들이 전부 다 뛰어드는 시장이 올해부터 이제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한 곳이 뛰어들기 시작하면 안 커져요. 안 커집니다. 자, 챗 GPT도 생각을 해보세요. 챗 GPT 딸랑 요거 딱 하나만 나왔으면 지금과 같은 파급력은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존도 뛰어들고 뭐 구글도 다 뛰어들어요. 그죠? 다 뛰어듭니다. MS뿐만 아니라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시장이 커져요. 왜? 너도 나도 기술 개발하고 기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번에 나왔었던 GPT 플랫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기업이 뛰어들수록. 자, 지금 그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전에는 이제 테마주 관점으로만 접근했었던 종목들을 사실상 나중을 생각했을 때 물론 지금 급등 났을 때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지만 이 테마가 한 번만 끝나서 잠깐 테마가 소멸되거나 급락장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쭉 하락할 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기회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1월 달에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지금부터 추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꽤나 크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XR 시장에 대한 규모를 좀 보게 되면 정말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거 뭐 이렇게 단위로 뭐 그렇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몇 조예요? 10억, 100억, 1000억, 조. 1500조가 넘습니다. 1500조가 넘어요. 1500조가 넘는 시장이 2030년에 나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성장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성장률이라는 얘기예요. 평균 성장률이 얼마? 연간 성장률 30%. 진짜 높은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펼쳐질 수 있는 게 XR 시장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하는 기업들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만큼 늘어나는 글로벌 XR 헤드셋에 대한 출하량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보시다시피 2023년도에는 애게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3,600만. 2025년도에는 1억 1천만. 무려 3배 증가. 이것도 큰 건데 2년 만에 3배 성장한 것도 굉장히 큰 그림인데 자, 이 1억에서 2030년에는 무려 몇 배? 10배 성장. 제가 중장기적으로 여기가 괜찮다. 로봇과 같은 굉장히 큰 섹터로서 성장할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자, 글로벌에서 다 뛰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킬러 컨텐츠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런 것들이 점점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죠? 시장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XR 기기를 또 이렇게 다 하나씩 끼고 다니니까 어때요? 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어떤 컨텐츠를 생산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서비스할 수 있겠구나.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XR 기기가 정말 무슨 게임 이런 걸로만 활용이 가능할까?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자, 제왕절개 수술 시뮬레이션으로도 활용을 한다고 해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초보 의사예요. 한 번도 뭔가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왕절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모형 같은 것들도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끼고. 정말 리얼하잖아요. 이거 딱 끼면 되게 리얼하거든요. 리얼한 상황에서 뭔가 수술 연습하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상황을 그대로 예를 들어 앞에 산모가 있다라는 그런 딱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굉장히 리얼리티를 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또 장점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VR 게임 대표적인 게 사실 게임 산업이 지금까지 굉장히 침체된 국면이었어요. 이제 재미없잖아요, 사실. 온라인 게임도 재미없고 저도 이제 게임을 한참 좋아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온라인 게임도 재미없고 휴대폰 게임 더더욱 재미없어요. 정말 이제 게임에 대한 산업이 거의 이제 성숙해서 이제 쇠퇴기로 돌아서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자, 만약에 현실 느낌이 100% 진짜 정말 재현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게임을 다시 한번 또 해보고 싶은 또 생각이 좀 들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게임 자체의 성장성이 앞으로 시너지가 되게 많이 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VR 게임 같은 것들을 할 때 가장 뭔가 효과적인 거, 그죠? 가장 뭔가 진짜 리얼리티하고 재밌을 거, 이런 컨텐츠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들의 앞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구조가 완성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범죄 현장을 재구성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뭐 각색해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범죄 현장처럼 딱 재구성을 해갖고 정말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 고고학 문화 유적지를 탐험한다든가 지금까지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사실상 뭐 미국으로 수학여행 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있다든가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고학 문화 유적지를 직접 이제 실제인 것처럼 체험도 해볼 수 있고 실제 미국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실제로 제가 이름이 지금 긴가민가 한데 그 나 혼자 산다의 이대호 그 MC인가요? 그 이대호 그 아나운서? 자, 그분이 제가 이거 그 기기를 딱 끼고 XR 기기 끼고서 여행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나 혼자 산다에서.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이걸 딱 꼈더니 좀 무슨 이집트 뭐 피라미드도 구경하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굉장히 정말 실제와 흡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리얼리티 하겠구나. 저도 체험해 본 적은 없지만 사실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간접 체험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해외여행 가기가 좀 어려운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직장인으로서 많은 시간들을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간접 체험을 통해서 이런 콘텐츠 2만 원, 3만 원 주고서 만약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콘텐츠로서도 올라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마지막에 전 충격적이었는데 자, 통증 치료에 대한 비약물적 대안으로도 VR이 효능 검토를 실제 미국 쪽에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제약업계에서 실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최면에 걸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면에 우리가 걸렸다고 생각하면 자, 양파를 입에다 넣는데 이거 맛있는 사과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최면을 걸고서 하게 되면 맛있는 사과처럼 먹는 경우를 저도 어렸을 적 TV로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의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뇌가 거의 다 이 통증이라는 부분을 다 어떻게 보면 조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VR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효능까지도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쓰임새가 이것 말고도 정말 무수히 많은 부분으로 케이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사실 XR 성장의 수혜 섹터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메타버스 게임을 빼놓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진짜 시너지가 좋고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게임과 메타버스라고 생각이 됐는데 얼마나 이제 XR 기기가 빠르게 이렇게 도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핸드폰 한 대씩 갖고 있듯이 우리가 XR기는 이제 무조건 1인당 한 대씩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좀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 이런 메타버스 게임 관련된 종목 그리고 기기 부품을 만드는 이런 기업들도 좀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킬러 콘텐츠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킬러 콘텐츠 정말 야 이거는 진짜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선 XR 기기 사야 돼. 이렇게 되게 바뀐 거죠. 아 이것을 지금 즐기기 위해서 XR 기기를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킬러 콘텐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도 어마무시하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IT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협력사, 그죠? IT 빅테크 기업들과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그렸었던 기업이거나 과거에 이렇게 발전 가능성을 좀 잠재력이 있었던 기업들은 더 유망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흥행 이력이 있는 IP, 지적재산권 보유한 업체들은 진짜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게임사 중에서 NC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죠. 리니지라는 IP를 갖고 있는데 자 리니지 게임 하나만으로 지금 한 20년 넘게 정말 매출에 수천억, 수조 원을 냈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IP가 중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진짜 현실성 있게 뭔가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볍게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커질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커질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XR 관련된 또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 섹터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조금 더 깊숙하게 분석을 일단 한번 해놓으면 여기에 대한 일단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렸을 때에도 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진입해도 되는 시점이겠다. 조금 더 모아 나가도 되겠다. 왜? 성장성이 이만큼인 걸 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길게 끌고 가서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로 작년도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8배, 5배씩 오르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10배 이상씩 오를 때 실제로 거기까지 갖고 가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정말 실제로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종목이 좋고 이 섹터가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섹터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고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여기까지 연계시키지 못하면 도중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에서 정말 아주 가장 큰 격언이 있는데 아는 만큼 보여요. 정말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4년 정도 보유한 기업도 있는데 진짜 이 기업만큼은 거의 빠삭하게 정말 빠삭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오래 투자하고 오래 비전을 가지고서 지켜보는 기업, 종목들은 최소한 포트에 한 종목, 최소한 종목이라도 보유를 하고 계시면 예를 들어 여기서 300%, 400% 수익이 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계좌 수익률 자체가 바뀌어요. 아무리 단타뛰기 3%, 5% 열심히 해 나간다 하더라도 여기 이 한 종목에서 300%, 400% 수익 내는 것만큼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왜? 단타 치다 보면 물리잖아요. 손절하잖아요. 계속 수익 낼 수 있어요? 손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300%, 400% 수익이 굉장히 크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현재 XR 기기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고 향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진입하면 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지켜보다가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리기도 할 겁니다. 자, 선뉴스 공개뿐만 아니라 시장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과 매매 교육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안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시시각각 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드릴 수 있는 정보와 이런 분석들도 같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XR 관련주, 역시나 사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실 저도 관련된 종목들을 쭉 봤어요. 아까 보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한 29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관련주로 묶여 있긴 합니다. 다 엮여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몇 종목만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같이 한번 또 체크를 좀 해보면 자, 자이언트 스텝 역시나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VFX 기술력을 통해서 유료 XR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한 적이 있어요. 이거 누구랑 했어요? 엔터사.
자, 엔터사랑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대기업과 협력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뭔가 서비스를 진행해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매출을 내봤거나 하는 것이랑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악수하고 MOU 체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다 플랜카드 딱 걸고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까지 같이 연관해서 하는 거는 더 높은 점수를 저희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이 한번 또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신화콘텍 같은 경우는 삼성 VR 제품 관련해서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또 이제 부품 관련된 부분들을 또 수급한 적이 또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수혜주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자, 컴투스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이죠. 게임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이 다시 한번 예전만큼 예전에 이제 우리 그 P2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우리가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그러니까 코인을 버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게임주들이 굉장히 크게 한번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XR에서 또 어쨌든 게임주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진짜 힘들 것 같다. 지금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거는 일단 게임주를 빼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신작 VR 게임을 실제 중국 스토어에서 입점시켜서 1등한 이력이 있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서비스를 직접 했고 거기서 뭐다? 좋은 성적표까지 냈어요.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선익 시스템. 워낙에 많은 아마 전문가 분들께서도 말씀 주시는 지금 굉장히 추세가 좋은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자, 단기 종목으로 물론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차트의 패턴이긴 합니다만, 자, 선익 시스템 VR 기기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 공급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분명히 화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 아직은 뚜렷한 변화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기업 VR용 체험 플랫폼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빛소프트도 마찬가지죠. 게임이에요, 게임주. 그래서 삼성전자의 게임 신사업 공동사업 이력이 있습니다. 오, 삼성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MP 같은 경우도 XR 콘텐츠 사업을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자, 위직 스튜디오도 최근에 이제 차트가 굉장히 좋죠. 시세들도 한 번씩 나오고 있는 편인데 VFX 기술을 활용해서 XR 영상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좋은 지금 이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억을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몇 종목 같이 한번 차트 지금 패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자이언트 스텝이 최근에 일봉상은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 뭐 갖고 왔냐면 월봉 갖고 왔어요. 자, 이 월봉을 갖고 온 이유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점에 잘못 물리면 큰일 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86,000원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한 60% 올랐어요. 진짜 60%, 70% 올랐는데 현재 16,000원이에요. 86,000원이 16,000원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냥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것들은 고점에 단타 매매하려고 요만큼 먹으려고 잘못 물렸다가 어떻게 돼요? 아유, 만약에 손절을 못했어요. 에이, 조금만 기다려보면 다시 복구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점점점점점 한 번에 하한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빠지죠. 그죠? 정말 한 1%, 2%씩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피부로 못 느낍니다. 에이, 조정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나오겠지. 단기 반등 잠깐 나오다가 또 떨어져요. 이게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테마주 고점을 잘못 물리게 되면 진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이렇게 최소 몇 배가 올랐을 때, 이때는 가급적 여러분들 단타 치고 싶죠. 왜? 차트가 우상인데 어떻게 단타를 안 쳐? 근데 단타를 치더라도 여러분들 손절 잡아야 돼요.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단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손절을 엄수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몇 배, 10배까지 오른 종목이 정말 오래 가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바닥 대비 60% 올라왔지만, 자,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상승 거의 10배 가까이 나왔는데 이때랑 비교했을 때 60% 너무나 작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사실
아직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 게임 관련된 부분들은 뭐 단기로 뭐 20%, 30%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물론 이게 굉장히 크게 뭐 애플 쪽도 마찬가지고 삼성 이런 것들이 쫙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는 출시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급등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보다 지금 혹시나 기회를 주는 다시 저점 기회가 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모아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사실 아니다. 일봉으로 보면 진짜 많이 올라서 이게 뭐야 절대 못 들어가겠네 라는 생각하실 텐데 월봉으로 보면 꼴랑 지금 이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화콘텍이라는 종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것도 거의 안 올랐어요. 자, 이건 주봉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비슷해요. 패턴들은 그렇게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전형적인 이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이런 양상들이 좀 있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구간에서 잡아나갈 수 있는 특히 뭐죠? 이거는 뭐 단기로도 봐도 되고 혹은 스윙으로 봐도 되고 보더라도 약간 롱스윙 관점에서 보는 게 가장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대략 뭐 한 달 정도를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달 정도 내가 보유 기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매력적인 그런 단기 구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저는 볼린저 하단선이나 이렇게 박스권 하단선에서 가급적이면 좀 잘 안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혼자서 오히려 하단을 더 치고 있으면 이거는 테마를 뭐예요?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남들은 다 잘 가는데 나 홀로만 소외되는 테마주를 잘못 사게 되면 오히려 또 더 크게 물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테마주를 매매하게 된다면 볼린저 하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권, 지금 주봉상 박스권 하단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가 올라왔을 때 사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아니, 나도 이거 땡땡 테마 때문에 샀는데 왜 내 종목만 안 가요?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또 운이 좋지 않게 소외된 종목을 사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탈만한, 근데 어느 정도 한 번쯤은 그래도 장대 양보 한번 올려줬었던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선익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선익 시스템이에요. 자, 이것도 보게 되면 뭐 비슷합니다. 이것도 뭐 지금 쭉 이때 45,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바닥 찍고 지금 거의 3만 원까지 반등했는데 자, 결론적으로 선익 시스템은 지금 위치상 봤을 때에는 뭐 그렇게 막 엄청 부담된다라는 자리는 분명히 아닌 것은 사실이죠. 다만 아직 저점 기회가 한번 놓쳤던 부분은 좀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저라면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선익 시스템을 내가 모아나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 구간에서 1차 매수 했다고 감안해 볼게요. 자, 그러면 2차 매수는 굉장히 크게 열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장기로 내가 모아나갈 거를 약속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사고 5% 빠지니까 중장기인데 또 산대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중장기면 내가 보유 기간을 최소한 뭐 6개월 열어두고 뭐 1년을 열어둘 수도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시장이 어떤 변화가 나올 줄 알고 중장기로 한 번에 덜컥 모든 수량을 다 매수합니까? 그렇지 않죠.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할 방법이 전혀 없죠. 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추가 매수 구간은 항상 진짜 거의 밑바닥에 생각을 해두고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1000주 사고 싶다. 500주를 지금 샀다. 예를 들어. 그러면 500주는 진짜 밑바닥에서 뭐 예를 들어 2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예를 들어 거의 한 30%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 구간을 생각해서 이때 500주 사고 밑에서 500주 사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돼요. 대다수의 분들이 보게 되면 비중 80% 들고 있어. 왜 이렇게 한 종목에 많이 들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중장기로 원래 들고 가려고 사긴 샀는데 일단 뭐 계속 빠지길래 그냥 계속 샀대요. 그냥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한 종목에 너무 묶여버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시장이 오더라도 내가 현금 20%로 수익 낼 방법은 없죠. 그리고 이것 가지고서 내 계좌 수익률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해두고 매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행 시스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원래 그렇게까지 나빴던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23년도에 좀 깨졌죠. 그래요. 매출액이 감소되면서 같이 깨진 겁니다. 자, 이런 건 괜찮아요. 매출액이 감소되면서 영업이익 적자된 건 상관없습니다. 왜? 그만큼 수요가 없었다는 얘기고 힘들 수도 있어요. 단, 제일 나쁜 건 뭐냐면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더 빠져요. 이건 최악입니다.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쪽 업종과 섹터에 그래도 순환이 돌고 그래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가 더 커진다?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반드시 피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 보게 되면 매출액 1,400억에 영업이익 180억까지 굉장히 크게 커지죠. 그래서 이 구간을 또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PER이 2024년도 대비 16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볼만한 기업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연평균 30% 정도의 또 성장이 또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장세를 봤을 때에는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빛소프트라는 종목도 좀 말씀드려요. 아까 뭐 비슷했죠? 뭐였죠, 우리? 게임주. 그죠? 게임주라고 말씀드렸죠. 대다수가 많이 모르시는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는데, 자, 어쨌든 한빛소프트도 비슷해요. 지금 쭉 이렇게 추세를 가다가 한번 크게 꺾여서 완전 추세 이탈됐죠.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횡보했다는 좀 상황 되죠. 바닥을 정확하게 찍은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 추세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어요. 그죠? 거래량도 터졌고요. 그죠? 지금 현재 주봉상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신데 주봉상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진 이후로 그래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좋은 자리에 다시 올라와 있는 형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뭐예요? 추가적으로도 한빛소프트 특히나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정도 이하가 되는 종목이라면 그래도 한번 아까 삼성이라는 또 테마를 타서 재료를 타서 같이 한번 또 급등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바닥권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추세를 잡은 종목들을 보통 세력들이 많이 선호해요. 쭉 흘러내리는 종목은 세력들도 안 잡습니다. 왜?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닥은 무조건 확보를 했되 지금 상방 추세를 서서히 그리고 있는 그리고 내가 주봉상 뭔가 주봉상 월봉상 먹을 게 있는 구간에서 공략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구간으로 봤을 때에도 뭐 단기 추세도 괜찮고 중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좀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또 VR 테마 이런 걸로 같이 연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추적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한빛소프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자세한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고 이것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히든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아까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하지 못한 그 공간에 이 종목은 꼭 내가 넣어서 같이 봐야지라고 생각했었던 종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히든 종목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도 궁금하시고 혹은 한빛소프트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오겠지만 문자 샵 0082로 이수범 남겨주시거나 여러분들 쓰시는 휴대폰 카메라 직접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도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XR 테마 같은 경우는 단기적 추세도 좋을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 이런 패러다임에도 위치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은 기회를 잘만 살려보게 되신다면 생각보다도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전 올해의 가장 큰 키워드를 만약에 저한테 뽑아보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예요. AI 그리고 XR입니다. 이 시장이 제일 올해의 핫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 얘기는 즉슨 여기서 수배에 걸친 상승 여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타기 시작하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큰 수익과 그런 기회를 같이 한번 포착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XR 관련된 또 새로운 소식이 있거나 하면 노란 톡방에다가 같이 또 공유를 좀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다 취합하셔서 여러분들이 점점 XR에 대한 강한 확신을 또 갖게 되실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원래는 20%, 10%에 매도하는 편이지만 일부 예를 들어 절반은 매도했어요. 절반 물량 정도는 내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서 더 큰 수익을 도모하는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같이 투자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정말 보기에다 두고서 정말 시장에 맞춰서 철저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면서 우리가 좀 큰 수익을 한번 같이 한번 내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XR 관련된 정보 그리고 관련된 강의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뉴스 테마주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련된 섹터, 그죠? 그리고 이런 주도주 섹터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자세한 강의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가 섹터를 계속 인지하고 또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다 보면 굉장히 사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앞으로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 톡방 많이 입장해 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